네, 매주 금요일은 저희 장외 주식도 공부하고 있죠. 카카오게임즈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오늘도 상한가로 진입이 되면서 무려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을 해 있습니다. 청약 받기도 쉽지 않고 상장을 해도 매수를 할 수가 있나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장 전에 장외 주식에서 될 만한 종목 먼저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장외 주식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께 전략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예. 그 청약 열풍에 지금 장외 주식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던데요. 네.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지금 이미 장외 시장에서 주당 1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던데 이거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81,100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총이 코스닥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조 9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사 전문가들도 또한 애널리스트들도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증권사들이 적정 주가선을 한 33,000원까지 높게 봤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수급의 움직임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따상가, 오늘의 상한가, 월요일 날 상한가까지 노려볼 정도로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제와 오늘도 연속으로 카카오게임즈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가격에 개인들은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은 실적을 바탕으로 간다는 걸 누차 말씀드립니다. 너무 앞서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우리가 노란 딱지 카카오 그룹들이 하나둘씩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호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됐고 2호로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연속적인 회사들이 남아있는데 카카오게임즈의 선전은 나머지 장외 주식에 남아있는 카카오 그룹 자회사들의 주가까지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게임즈의 성공은 장외 주식의 호황을 앞두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기업은 실적을 바탕으로 간다는 걸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주 이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한 주 이슈 중에서 A프로젠이 상장사와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회 상장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좀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름대로 바이오시밀러 국내에 3위 회사입니다. 3위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좌절되는 한 주였습니다. 검 채취 키트, 우리가 대부분 검사를 할 때 솜으로 이게 코나 이런 데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검 채취 키트의 FDA 승인한 게 바로 필로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는 왜 올라가지 않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실적을 바탕을 쥐어야 회사라는 것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솔젠트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솔젠트는 나름대로 기업의 계약이나 이런 게 많았지만 필러시스는 지금 진단키트의 끝물 시장에 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해외 매출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지가 NHN투자증권과 KB증권의 주관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상장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게임즈 다음으로 2호는 카카오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행진이 무섭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장에 될 만한 곳에 돈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게임즈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게임즈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정말 우수하게 나오고 있는 크래프톤 놀랍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1조 이상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총 자체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BTS 정말 놀라운 전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시장에 없습니다. 이 주식의 공략 부분 유일하게 지금 공모주입니다. 공모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대 고객이 되기 위해서 증권사를 통하여 이 주식은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장외 주식이 이렇게 좀 핫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구입한 사람들이 1년 만에 700%의 수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SK바이오파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주 시장에서 1억씩 넣어도 5주, 6주 너무 작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 몰려오는데 가장 기본을 모르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장외 주식의 기본을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도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 주식으로 인정되냐? 이걸 묻습니다. 당연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은 회사에서 발행한 구주고요. 여러분들이 공모주 시장에 사는 주식은 신주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발행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도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 주식으로 인정되고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도 증권사의 잔고 증명을 확인이 되냐? 확인이 됩니다. 똑같은 세임 페이지, 같은 주식입니다. 같은 주식인데 마치 장외에서 사는 주식은 색깔이 다른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같은 회사에 발행한 똑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에서도 이 주식을 매입하면 잔고 증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이 100주인데 그래도 상장하도 100주 그대로 인정됩니까? 당연하죠. 같은 주식인데요. 장외에서 1000주를 샀다면 이 주식을 들고 상장일까지 가시면 그대로 1000주로 바로 거래가 되는 주식입니다. 장외 주식도 상장 주식과 똑같은 주식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먼저 발행한 주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외에서 구입하여도 상장된 주식수는 변동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외에서 구입한 주식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계좌 있죠? 그 주식으로 주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이런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주식을 먼저 받고 대금을 지급하라. 장외 주식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계좌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게 통일 규격이기 때문에 거의 90%는 이동이 자유로운 주식입니다. 증권사로요. 마지막으로 장외 주식은 위험해서 개인들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장외 주식의 90%가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번 장외 주식을 해본 사람은 또다시 장외 주식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률이 거래소 코스닥으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5배, 6배를 가기 위해서는 거래소 코스닥 주식은 지금 지수 포인트가 10,000포인트 이상 가야 됩니다. 이 10,000포인트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상장 회사는 이 상장이 생명이기 때문에 상장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지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의 시장의 90%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 시장의 주력으로 이끌고 있고 애국가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공부하면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원으로 장외 주식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돈 10만 원도 너무 큰 돈으로 장외 주식을 한다? 아닙니다. 작은 돈도 이 장외 주식은 구입할 수 있고 단 한 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크래프톤 한 주 거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장외 주식은 마치 부동산에 있는 물건처럼 큰 덩어리로 통키 거래를 한다고 그러지 않고요. 소액 거래, 소수의 거래도 가능한 게 바로 이 장외 주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카카오뱅크의 경고음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앞서 말한 대로 이 기업이란 것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카카오 게임즈를 예측할 때 기관이라든가 또는 전문가, 본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가격은 예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급의 형태를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실적을 바탕으로 가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000원이 넘어가서 이 주식을 누가 받나? 개인이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세밀하게 또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뱅크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은행이죠. 2호죠. K뱅크 다음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인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에서 신속이 특징이죠. 또한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층 20대, 3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법인이 설립됐는데 법인 은행업의 본인가는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현재 자산이 23조까지 넘어가고 있고요. 주요 상품이 모임통장이라거나 세이프박스, 26주 적금, 기타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큰 이익이 큰 주택담보대출 아직 상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카카오뱅크가 왜 시장에 이렇게 각광을 받냐 이겁니다. 설립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때는 아니겠습니까? 2019년 1분기에 137억 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흑자가 전환됐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간 투자. 투자자들에게 너무 좋은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들이 쉽게 모일 수 있고 카카오뱅크가 2차, 3차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주요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서 말했지만 상장된 주식의 가격을 보려면 비상장 주식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한국 금융주주 주가 몰라보게 올라가고 있죠. S24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에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들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장, 거래소 코스닥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의 형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가 34.54, 올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최대 주도로 등극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28.6%, 그럼 한국투자금융주주가 4.9%,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가 이제 38.4로 정말 많은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치가 큰 주식이 7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다는 것, 이거 바로 카카오뱅크의 힘입니다. 카카오뱅크가 현재 다른 빅3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B금융 또는 신한주주, 하나금융 이 세 개를 다 합쳐도 현재 제가 36조 원 이게 일주일 전의 가격입니다. 지금 오늘 카카오뱅크 1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40조지 않습니까? 이 빅3 세 개를 다 합쳐도 시가총액에서 카카오뱅크 하나를 못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산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KB금융이 569조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자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4조 4천억 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 빅3가 다 합친 이 시가총액보다 카카오뱅크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카카오뱅크를 사고 싶어 합니다. 사고 할 때, 투자할 때 어떻게 하죠? 세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장에서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공모주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상장되어 있는 상태의 주식을 구입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공모주 시장에서 주식을 사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습효과죠. SK바이오팜 6주, 카카오게임즈 4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나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 장외 주식에서 투자의 방법에서 장외 주식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력적인 카카오뱅크 수익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대마진, 예대마진이 뭡니까?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받아서 적금을 받아서 중간 마진을 예대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또 제후에 신용카드 발급,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 이 두 가지가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수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금리 또는 사이토 대출이라고 합니다. 중신용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있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편해요. 카카오뱅크 톡 한 두세 번 하면 여러분들 입금이 됩니다. 20분 만에. 그게 바로 긴급대출이라든가 비상자금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0대, 30대가 폭발적으로 이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립 3년 만에 흑자 달성을 한 원동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대구은행, 전북은행은 이미 한참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예요. 가장 큰 원인은 앞서나 기존 은행보다 고정이하 여신비용. 고정이하 여신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띄는 경우, 못 받는 경우를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상당히 좀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0.20,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그 뜻은 뭐냐면 대출을 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쟁력이고 가장 큰 경쟁력은 카카오뱅크가 판관비입니다. 판관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금융이라든가 KB금융, 우리금융은요, 보통 6조에서 4조가 넘어갑니다. 1년에. 그런데 애들은 우리 카카오뱅크는 1,600억입니다. 너무 판관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이 경쟁력은 낮은 금리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40조인 카카오뱅크를 구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모든 입장에서 구조에도 10조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가 PBR하면 가장 간단한 순자산하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적용해도 현재 0.2에서 0.5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1배로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1,100원에서 2,200원뿐이 안 되는 주식입니다. 카카오뱅크가요. 냉정하게 보시면요. 해외 인터넷 은행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PBR을 적용시해도 1조 한 3천억 원, 곱하기 1.8배, 3배 정도 해도 적정 주가는 6,300원에서 1,1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 토스. 실은 토스하고 전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이 토스가 한 20배 정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번 내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아도 적정 주가가 7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11만 원은 너무 앞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은 이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SK증권이 상당히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SK증권의 적정 주가는요, 한 2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D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주가를 평가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봐서 한 10,000원 미만으로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 비공개에서 보면 현대자동차 그러면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를 한다는 거 좀 위험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블입니다, 이 시장은. 그래서 모바일 프로필 시장을 장악한 건 알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조, 국내 빅3 은행을 앞서가는 이 40조는 말이 안 되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데이터로도 나와 있습니다. 주식은 감각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동물적 감각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을 바탕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